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인벤터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인벤터 화면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화면을 좀 열어놨는데요. 제가 화면을 좀 끌게요. 끄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눌러서 자, 나왔고요. 저장했냐고 창이 뜨면은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자, 매트릭 선택하고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자, 그리고 작성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던 도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도면이었죠. 자,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면을 그려야 된다? 정면도만 그리면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조금 확대해서. 자, 이거. 사이즈가 심플하죠?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정면도에 해당하는 면에 들어가서 스케치를 할 건데, 그러려면 내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F6번을 눌러라. 자, F6번 누르면은 XYZ축이 전부 다 보이는 등각 보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를 이제 등각 보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원점에 플러스를 눌러서 정면을 찾으셔야 돼요. 아마 좀 한두 번 해보시면은 딱 봐도 XZ가 정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쳐다봤을 때 보이는 면. 그쵸? 네모가. 자, 그러면은 XZ가 정면, YZ는 오른쪽에서 봐야지 보이는 면이니까 우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XY는 위에서 내려서 봐야지 보이는 면이니까 평면, 윗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윗면을 그릴 것 같으면은 지금 이 XY를 선택하고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면이니까 XZ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정면에 맞게. 그리고 돌출을 이렇게 돌출을 할 거예요. 두께를 이렇게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XZ 선택했으면은 요 버튼 눌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케치를. 또는 제일 위에 있는 요 버튼 연필 이거 눌러도 스케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XZ에 들어왔기 때문에 밑에 XZ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축도 똑같은 XZ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려보는데 스케치는 위에 보시면은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호 그리기, 사각형, 목깎기, 문자, 점, 자르기. 아마 캐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자르기라는 게 이제 트림이라는 거를 연장은 익스텐드, 이건 카피, 무브 여러 가지 우리가 캐드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죠. 근데 캐드를 안 해보시고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그 권장 사항은 반드시 캐드를 한번 해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캐드를 해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상당히 스케치를 쉽게 배우는 그런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은 선이겠죠, 이거. 선 가장 위에서 선. 이게 단축키가 있는데요. 마우스 살짝 올려놓으면은 L이라 뜹니다. 여기 보시면 선 옆에 L, 그렇죠? L. 근데 보통은 그냥 이게 단축키 잘 안 누르고 저는 버튼 눌러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단축키 누르고 하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설정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단축키 설정하는 것부터 해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오늘은 그냥 버튼 눌러가면서 감을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 때 단축키 설정하는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단축키 설정해서 하는 거 훨씬 빠르긴 하죠. 자, 갑니다. 선 그리기 클릭. 자, 그럼 스타트점을 보통 어디서 많이 시작하냐면요. 가운데 이 십자 가운데 이제 그 노란색 점이 하나 있죠. 거기를 스타트점을 좀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스타트점 원점 이거 원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갖다 대니까 이제 녹색으로 그 캐드에서 오스냅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딱 잡히듯이 얘도 녹색으로 이렇게 딱딱 잡혀요. 이 녹색이 뜰 때 클릭하면은 정확히 잡은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F8이라는 기능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냥 수직 또는 수평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크가 좀 뜨거든요. 이런 마크가. 이런 마크가 뜰 때 이제 이건 수직이다. 이대로 찍으면 이건 수직이다. 근데 살짝 기울어뜨리면 이제 마크가 안 뜨죠. 그러다가 이제 수평으로 가면은 마찬가지 수평일 때 이런 마크가 또 뜨죠. 이대로 클릭하면 수평이야. 이런 식으로 이 마크를 좀 잘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이 마크가 이제 구속 우리가 그 형상 구속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마크인데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놓고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60이면 60 엔터. 좀 많이 오버가 됐죠 위로. 축소 가운데 휠 버튼 눌러서 그 바퀴 버튼이죠 휠.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휠 버튼을 위로 굴리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죠. 예, 가운데 휠 바퀴처럼 생긴 놈을 꾹 누른 상태에서 띄지 말고 꾹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데리고 오고, 휠 버튼으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굴리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맞춰놓고 30 엔터, 밑으로 수직으로 맞춰놓고,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수직으로 가니까 이제 직각 표시가 딱 뜨죠. 지금 보면은, 그쵸? 예, 뭐 요선하고 요선이 직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직각 표시가 뜰 때 30 엔터, 오른쪽으로 30 엔터, 밑으로는 그냥 30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갖다 대면은요, 이렇게 점이 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점점점점 뜨는 거 보이나요? 이게 구성선이라 하는데, 이런 점점점점 뜰 때 그냥 클릭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리 돌아와서 클릭, 이런 식으로. 예, 종료, ESC 종료하면 됩니다. ESC. 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또는 이제 그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숫자를 써가면서 그려도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우는 건 똑같아요. 캐드랑 선택, 클릭으로 선택하고 딜렛, 또는 이 정도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손을 놓는 거예요. 캐드랑 약간 틀린데, 캐드에서는 이게 클릭하고 이리 와서 클릭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리 와서 손을 놓는 거야. 손을 놓으면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됩니다. 예, 그리고 딜렛 하면 이제 또 많은 양을 지울 때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로 지우면 되는데, 꾹 누른 상태에서 뒤집어 씌우고 손을 놔라. 예, 손을 놓으면 그때 딜렛 누르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워 놓고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라인이죠. 클릭을 해서 스타트점 찍어 주시고요. 치수를 쓰지 않을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그리고 이리 와서 수평.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치수 기입이 어디 있냐면요, 위에 보시면은 그 치수라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띡 하고 눌러주신 다음에 치수 기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드처럼 이게 끝과 끝을 찍는 것보다는 이게 선을 바로 클릭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선. 그러니까 즉, 이 가로 길이가 이제 30인데, 캐드에서는 여기 끝점 찍고 끝점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해당하는 선을 그냥 직접적으로 클릭하고 움직여 보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적당히 위로 올려서 클릭. 자, 그럼 이제 치수 편집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30 엔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30으로 변해요. 자, 이런 게 이제 3D 모델링들의 장점이죠. 치수 기입을 하면 그 치수대로 이제 선들이 변화를 이룹니다. 대부분 그 솔리드웍스나 NX도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세로 선을 클릭합니다. 치수 기입이 꺼졌네요. 자, 치수 기입 클릭하고 세로 선 클릭하고 클릭, 60 엔터. 자, 밑에 가로선 클릭하고 클릭, 60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세로선 클릭하고 옆으로 클릭, 30 엔터. 자, 근데 유심히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조금 전에 혹시 녹색이었는데 갑자기 색깔이 약간 진한 이제 보라색으로 좀 바뀌었다는 느낌 안 드세요? 되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Z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쵸? 그쵸? 봐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녹색이 좀 많았는데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개념이냐면은 완전 구속과 불완전 구속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치수기를 더 해볼게요. 자, 현재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놈들한테는 치수기입을 더 해도 된다. 쉽게 말하면은 아직은 얘가 완전하게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치수기입을 할 수가 있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봐봐요. 이 세로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는 이 녹색 선이 이제 변할 거예요. 그 보라색으로. 클릭하고 60 엔터를 딱 때리면은 이 선이 왜 갑자기 보라색으로 됐느냐? 이 높이가 60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 가로선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이런 3D 프로그램들은요,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치수 기입의 의도가 치수를 기입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의도도 있지만, 두 번째로 꼼짝 못하게 하는 의도도 있어요. 치수 60을 줌으로 인해서 얘는 60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기 클릭해서 클릭합니다. 30. 그랬더니 요선도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이 높이가 30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요선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이 선은 아직 초록색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 가로선을 아직 기입을 안 했거든. 이 가로선 폭을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초록색은 이쪽이 됐든 더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초록색인 거죠. 하지만 치수 기입으로
치수 기입으로 요놈을 치수 기입을 하는 순간 60 해볼까요? 그러면 요놈은 이제 60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60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조건, 즉 구속이 됐다. 60으로 구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런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CAD에서는 치수 기입을 하면 할수록 그냥 족족 기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3D 프로그램은요,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 있느냐? 자, 이게 60입니다. 이게 30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0이죠. 그런데 요 선을 클릭해서 기입을 하려고 했더니, 자, 기다려볼까요? 충돌 표시가 뜰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뭔가의 충돌이 나는 표시인데, 그냥 승인하지 마세요, 절대. 그냥 취소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60 줬어. 여기 30 줬어. 근데 왜 이거를 치수 기입 하려고 합니까?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여기 치수 기입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30과 여기 있는 60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왜? 내가 치수 기입을 여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치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모순이 돼요? 이 30과 60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순점이 생기잖아요. 애를 바꾸게 되면은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가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치수 30과 60이 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짜증나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이 모델링 프로그램 다루시는 분들이 이 치수 구속 때문에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세요. 왜 그러냐면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은 계속 저 창이 떠요. 얘는 이제 간단하니까 지금 식별이 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클릭하면 이제 충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간단한 건 눈으로 식별이 되는데, 좀 복잡한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내가 어디를 치수 기입을 안 했고 어디를 치수 기입을 더 해야 돼? 막 이런 짜증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짜증난다고 이제 될 문제는 아니고, 얘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이유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적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자꾸 반복 연습을 하면서, 물론 지금 눈으로 찾아내기 힘든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짜증낼 필요는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개념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여기 치수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모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30과 60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0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30에 해당되는 요 선을 클릭하고 딜레트 하면 지워지겠죠? 그랬더니 얘가 녹색이 하나로 변하죠. 자, 치수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 선을 클릭하고 클릭. 자, 이때는 뭐 35 엔터 했더니 얘가 35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얘는 이제 좁아졌겠죠.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치수 기입 수정은요, 원하는 치수에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그냥 클릭해도 되겠구나. 더블 클릭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클릭해도 뜨네요. 이렇게 해서 70 이런 식으로. 약간 프로그램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인벤터리 한 번만 클릭해도 되네. 이게 예전 버전이랑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이제 더블 클릭으로 열리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15 버전을 하고 있는데, 한 번만 클릭해도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해도 열리네요. 55 이렇게 얼마인지 수정이 가능하겠죠. 편하죠. 치수 기입이 편합니다. 치수 기입이 편한데, 치수를 바꾸니까 모양도 같이 바뀐다는 거 상당히 편하죠. 이런 것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게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이런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먹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뭐는 좀 짜증나고 이건 편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랑 그거는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뭐 30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케치 이제 다 했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오른쪽 위에 스케치 마무리라는 걸 누릅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등각 보게 되거든요. 등각 보기. 등각 보기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이렇게 X, Y, Z 축이 다 보이는, 그렇죠?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죠. 조금 전에는 이제 이렇게 X랑 Z만 보이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스케치를 종료했더니 자연스럽게 등각 보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보면은 돌출 버튼 누르시면 돼요. 돌출 버튼 띡 하고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영역이 인식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역이 인식 안 받으신 분들은 요 위에 보면은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면에다가 클릭하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얘가 자동으로 인식 안 받는 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영역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범위 거리로 되어 있는데, 뭐 10을 20으로 바꿀까요? 20으로 바꿨더니 엔터 치면 안 돼요, 여러분. 20만 쓰면 되는 거야.
엔터 치면 그냥 확인 누르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엔터 치면 안 됩니다. 20 쓰면 바로 바뀌죠. 40. 자, 밑에 건 방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향 1번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요 두 번째 거는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는요. 양쪽 방향, 대칭 방향. 그러니까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반반 나가는 거죠. 40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대칭이 되게 20, 20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거는 비대칭. 클릭하면은 뭐 앞쪽으로 뒤쪽으로는 40, 앞쪽으로는 20. 그렇죠? 20이라는 건 요거죠. 40은 뒤쪽이고. 요거를 좀 바꿔보면은 뭐 5mm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게 짧아지죠.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방향 바꾸는 거 요걸로 누르면 이제 방향 바뀝니다. 5하고 40 방향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일 때는.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로 할까요? 두 번째 걸 바꿔놓을게요. 다시 앞쪽으로만 이제 40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솔리드, 얘는 서피스라고 했고 출력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가 꽉 채워진 상태, 그 부피가 있는 상태. 얘 같은 경우는 안에가 텅텅 빈 껍데기만, 선을 이제 껍데기로 인식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텅텅 비죠. 서피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잘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돌출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세히 이런 것도 이제 배울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스케치,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드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모델링이 이제 될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3D가 별거 없죠.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새 도면 하나 또 열어볼까요? 자, 새 도면 열어서 스케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요 새 문서 버튼, 여기 새로 만들기거든요. 컨트롤 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 버튼 눌러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더블 클릭. 새 도면 열었습니다. 자, 새 도면 열게 되면은 기존 도면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느냐? 화면 밑에 보면 이렇게 부품 5, 부품 6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화면에 두 개를 다 놓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선 왔다 갔다 할게요. 이렇게. 자, 새 도면 왔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그릴까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까요? 뭘 그릴 거냐면은 간단한 거 하나 그릴게요. 도면 하나 선택을 할 건데 캐드 교재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캐드 교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 캐드 교재 35페이지에는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는 그냥 아무 면에 자꾸 들어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F6번 눌러주시고 자, 원점에 플러스를 열어서 YZ, XZ, XY 중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늘상 XZ 할게요. 자, 들어왔고요. 조금 이쪽으로 당겨놓고 이제 그려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대칭의 형상이잖아요. 대칭의 형상. 대칭의 형상을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는데, 라인을 그리고 나서 여기 원점이 여기 있죠. 원점. 원점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평으로. 수평으로 쭉 적당히 가는데, 이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70이죠. 70. 그러면은, 방향 맞춰놓고 70 엔터 할게요. 자, 그리고 ESC 종료하시고요. 축소를 좀 합니다. 자, 축소를 해서 옆으로 갖다 놓고 이 선은 이제 중심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중심선. 자, 중심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요 놈을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요 위에 보면은 요 버튼 보이나요? 요거. 여기 중심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뀝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게 할게요. 컨트롤 Z 또는 요 선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 중심선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제가 절반만 그려볼게요. 자, 라인 여기 L이죠. 라인 클릭해서 스타트를요. 여기 이렇게 녹색 점이 뜰 때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 마크가 뜰 때 적당히 클릭, 수평 마크가 뜰 때 클릭, 수직 클릭, 수평 클릭, 수직 클릭, 대각선 클릭, 수평, 수직. 자,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그리는 건데 여기서 수직으로 그려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렸습니다. 경사가 되게. 여기도 그렇고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보면은 약간 삐딱해요. 이 손도. 그쵸? 자, 일부러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구속 조건이라고 해갖고 여기 지금 보면 다양한 이제 약간 빨간색과 검정색의 조합으로 되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구속 조건을 줄 수 있는 이제 버튼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요 선을 수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수직 조건이라는 버튼인데 요 수직 조건을 클릭을 해서 그리고 원하는 선을 클릭하면 얘가 수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 수직 마크 딱 뜨죠. 자, 아직도 이제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요거 연달아서 요거 클릭하고요. 요것도 클릭합니다. 이렇게. 점을 클릭하면 안 돼요. 선을 클릭해야 돼요. ESC 하시고요. 자, 다시 수직 눌러서 요 선을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구속 조건이라는 뜻인데,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라인을 가지고요. 대충 대각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ESC.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건 수평이거든, 수평. 예, 수평을 눌러주시고, 얘를 클릭하면은 당연히 수평선이 되겠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우고요. 또 재미난 거 보여줄까? 이거 지우지 말까? 이거도 해볼까? 여기 원이 있는데요. 원을 클릭합니다. 원을 클릭하고요. 요 아래쪽 대충 요 정도에다가 중심점 아무 데나 클릭하고 적당히 클릭하세요. 중심점 클릭, 적당히 벌려서 클릭.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치수는 원을 클릭한 다음에 뭐 10 엔터에서 10파이로 미리 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러나서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좀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탄젠트 조건이라 해갖고 이제 접선, 접하게 만드는 기능인데요. 요 접선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여기 접해야 될 곳이 이제 요 아래쪽 여기에 두 개가 접해야 되면 요 원, 클릭, 요 선, 클릭. 이렇게 갖다 붙여, 지가.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의 왼쪽과 여기 선, 클릭하면 또 이렇게 갖다 붙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구조 조건이라는 개념인데, 또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좀 많이 쓰는 거. 자, 라인으로 이렇게 내가 대충 대각선 그려놨어요. 예,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건 평행입니다. 평행, 그쵸? 예, 평행을 눌러서 요 대각선을 클릭하고 요 대각선을 클릭하면은 이 두 개는 이제 같이 평행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내가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 얘랑 얘는 각도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뭐 145도를 줘볼까요? 자, 어때요? 애만 바꿨지만 각도로 애만 바꿨지만 애도 같이 바뀌어요. 평행이라는 구조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구조 조건의 장점은 이런 거거든요. 구조 조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하는 단계에서도 쓰이지만 이런 구조 조건을 걸어놓으면은 뭔가 하나만 바꿔도 또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매 강의 시간마다 내가 이제 쓸 거거든요. 천천히 따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거 간단한 거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다음 강의에서 또 스케치를 갖고 와갖고 이걸 또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또 하나씩 캐치를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려놓고요. 쭉 돌려놓고 지울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원도 지울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칭 복사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대칭 복사. 대칭 복사가 어디 있냐면은 요게 대칭 복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를 이 반대편에도 바로 복사하는 기능. 그쵸? 대칭 복사를 클릭해서. 자, 지금 대칭 복사 클릭했더니 자연스럽게 파란색이 이게 선택이라는 곳에 가 있거든요. 파란색이 가 있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업인데, 선택이라는 거는 물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요 정도에서 마우스로 꾹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손을 놓으시면은 한 번에 다 잡히겠죠. 자, 그리고 대칭선을 와요. 대칭선을 와서 클릭을 해서 와서 말 그대로 대칭이 될 선은 요 선이 되겠죠. 클릭. 그리고 적용 한번 누르고 종료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도 계속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구속 조건, 그 치수 구속이 아니라 그 형상 구속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수평, 수직, 그리고 뭐 평행 막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F8번을 누르면 이게 뜹니다. F8번. F8번 누르면은 이렇게 마크들이 뜨는데 이게 다 이제 구속 표시거든요. 이거는 뭐 수직이다. 그리고 이건 대칭이다. 뭐 이렇게. 얘를 건들면 이제 빨갛게 같이 뜨는 게 있거든요. 애만 살짝 건드렸는데 애도 같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구나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중심축을 기점으로 얘 두 개가 대칭이구나. 뭐 이렇게 한 세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평행, 그렇죠? 이런 건드려 보니까 빨간색이 이거랑 이게 뜨죠. 이 두 선은 평행이구나.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이라는 구속이 걸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일치. 이거 이제 구속 조건이 일치라는 놈인데, 요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십자선이 있고 우리가 스케치가 없었을 때 십자선만 있고 가운데 점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시작을 거기서 시작해달라는 이유가 뭔가 점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점을 클릭하면 그 점에 이제 구속이 걸려요. 어떤 구속이냐면은 이렇게 일치라는 구속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그게 뭐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아무데나 걸렸다 치자 이거야. 이렇게 아무데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대충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아무데나 잡고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중심선으로 했고 그리고 대칭 또 해볼까요? 대칭 눌러서 꾹 누르고 뒤집어 씌우고 놓고 대칭선으로 얘를 잡았어. 적용 종료. 자, 얘랑 얘랑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어디 한 군데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치수 기입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형상 변화가 봐봐요. 형상 변화가 이렇게 뭔가 안정감 있게 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도 보면은 내가 한번 움직여 볼까? 변화가 있어도 이렇게 뭔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변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고정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려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수를 주다 보면 이렇게 뒤틀리기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막 움직여버려.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하다 보면 선들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어디에선가 한 군데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점을 기점으로 치수도 들어가고 형상도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일률적으로 모양이 아주 그냥 이쁘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시작점을요 원점에다 찍어 주셔야지만 그 점이 고정이 돼서 일치라는 구속이 자동으로 걸려서 구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부터 치수 기입을 하면 상당히 안정감 있게 치수 기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였거든요. 자, 그냥 구속 조건 표시는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확인한 차원에서 F8을 누른 건데 F9를 누르면 꺼집니다. F8, F9예요. 자, 이 상태 치수 기입 계속 줘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대칭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편한 게 뭐냐면요. 치수 기입을 요 아래에 이렇게 클릭해서 아래쪽만 줘도요. 위가 자동으로 변하거든요. 여기 40. 자, 여기 40을 줬지만 여기도 같이 40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쵸? 여기가 치수가 80의 절반이니까 90이 저기는 90 이렇게 요거는 10mm 이렇게 절반만 줘도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위에가 자 클릭해서 대각선 같은 경우는 클릭한 다음에 그냥 쭉 위로 빼면 돼요. 위로 빼서 클릭 이거 치수가 들어갔구나 지금 이것도 30이 들어가 있구나. 이건 지금 따로 줄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보니까 계속 충돌나죠. 이런 게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클릭해서 클릭 50 끝났네요. 자, 지금 색깔이 다 보라색으로 됐다는 거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녹색으로 남아 있으면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고 보라색이 됐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치수가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mm가 아니라 20mm죠. 클릭을 해서 문자에 클릭을 해서 아이고 중첩이 됐나? 클릭을 요런 거 클릭했을 때 바로 안 열리면 그냥 더블 클릭 해주세요. 더블 클릭. 20 엔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케치 첫 시간인데 전부 다 완전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아마 여기까지 따라오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 강의에서 또 스케치를 그릴 겁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 또 스케치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스케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겨우 첫 강의에서 뭔가를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반복될수록 실력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